일본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한 노 교수의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 석학이자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최근 겐다이 비즈니스와 도요 게이자이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는 일본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력을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비교 분석했는데요. 칼럼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OECD 데이터의 2020년 연간 평균 임금을 보면 일본은 38,515달러, 한국은 41,960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낮다. 실제로도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다. 각종 랭킹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작성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다. 디지털 기술에선 한국은 8위, 일본은 27위로 나타났다. 국제연합이 발표한 전자정보 순위에서도 2020년 한국은 세계 2위, 일본은 14위. 시가총액 세계 톱기업 100위권 이내 한국 삼성이 4,799억 달러로 14위, 일본은 2,444억 달러로 도요타가 36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가 상용화됐다. 일본은 언제 될지 감도 오지 않는다. 나는 작년 가을에 이미 5G에 대응하는 스마트폰을 샀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달락만 읽었는데도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사는 일본인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기술한 그의 칼럼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은 저임금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참담한 현실에 동의하면서도 한국과의 비교는 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은 일본 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충격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성장률이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1인당 GDP 성장률은 1.02배였지만 한국은 2.56배였다. 일본이 정체를 거듭하고 있을 때 한국은 급속히 성장했다. 그 결과 2000년 당시 일본의 31.3%였던 한국의 1인당 GDP가 2020년에는 78% 수준까지 따라왔다. 이대로 가면 수년 후에 한국은 확실히 일본을 추월하고 20년 후엔 일본 41,143달러, 한국은 88,894달러로 거의 2배가 된다. 즉,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한국이 일본의 GDP와 똑같아진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났고 이것이 오늘날의 일본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한 상태로 내몰았다고 진단한 노구치 교수. 그는 일본이 G7 퇴출을 우려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우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데 비해 일본은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2020년 현재 일본의 1인당 GDP가 41,146달러로 한국의 31,496달러보다 앞서 있지만 몇 년 내에 이 상황이 전복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일본인들은 현실을 부정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1990년 8,353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GDP는 30년간 5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일본은 한때 미국에 이어 2위까지 올라갔던 순위가 현재 23위까지 내려앉았죠. 2008년 이후 일본의 1인당 GDP는 12년째 OECD 평균 아래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결국 올해는 구매력과 노동 생산성마저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처럼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안타깝게도 그래도 일본인데 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3, 4위인 일본이 한국에 진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며 최근 일본 사회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8년 전 아베 정권 당시 GDP를 산출하는 기초 자료 중 하나인 건설 수주 실적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매월 전국 12,000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수주 실적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으로 계산해 실적을 부풀린 겁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은 어느 회사가 10월부터 석 달치 실적을 12월에 한꺼번에 낼 경우 이걸 모두 12월 실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자료 제출이 없었던 10월과 11월은 실적이 0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부풀려진 실적 자료는 당연히 GDP 수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지난해만 약 830조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베 정권의 최대 실적 중 하나로 손꼽혔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이었음을 떠올려 볼 때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를 감추는 데만 급급할 뿐 별달리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조작에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국토교통성이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조작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기관이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한 지방정부 통계 담당자는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해 건설업체가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고 자신이 다시 적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2018년 이전의 데이터는 이미 파기돼 GDP 재산정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눈속임과 뻥튀기가 만연한 일본 정부의 만행이 고스란히 보이는 사례임과 동시에 일본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지표들마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만을 알게 된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일본이 내놓는 자료는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정부 주도의 정보 조작과 기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후생 노동성이 매월 작성하는 매월 노동 통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후생 노동성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야 하는데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만 샘플 조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이와 같은 통계 오류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 급부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엉터리 조사 방법이 밝혀지자 아베 정권은 모든 내각 부처의 통계 집계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후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속됐고 말이죠. 또한 아베 전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혈감 매각 사건에서는 재무성 공무원이 직접 공문서를 위조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났지만 사건과 관련된 지방 사무소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작까지 하면서 경제 지표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베노믹스로 잠시 회복될 기미를 보였던 일본 경제가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작년에 마이너스 4.6%라는 사상 최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최악의 GDP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실질 GDP 규모만 봐도 아베 전 총리 취임 시기인 2010년 초반으로 돌아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잠재력에 주목하는 이들은 노구치 유키오 교수뿐이 아닙니다. 일본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인당 GDP가 2025년까지 한국은 연 6%, 대만은 8% 증가할 것이지만 일본은 2% 성장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이를 추산하면 일본은 늦어도 2027년경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당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OECD 또한 선진국 대부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만큼은 4%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내년에 이어 내후년까지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리라 예측된다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위기에 강한 한국만큼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 국제사회에서 먼저 인정한 것이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먼저 인정한 한국의 저력, 앞으로도 그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